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까지는 2강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봤었고요. 자, 이번 3강의 주제는 변수, 메모리, 그리고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영상에서는 변수와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그 변수와 메모리의 관계를 알게 되면은 저희가 변수의 수명, 라이프 타임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3강 첫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이야기는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변수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이렇게 답을 하실 수 있겠죠. 변수란 어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은 틀리진 않을 거고 제 생각에는 잘 대답한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변수는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변수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 그게 어디 있는지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변수는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틀린 답변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면접관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면 더 좋은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이렇게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왼쪽 편에 여러분 코드가 보이고요. 여기에 글로벌 베리어블과 로컬 베리어블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변수는 각각 어디에 있을까요? 자, 두 개 다 당연히 메모리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물론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메모리를 어떻게 접근할까라는 질문으로 대체가 되겠죠. 프로그램이 바라보는 메모리는 어떤가? 라는 질문은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어떻게 접근할까와 같은 질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실 때 메모리, 베리어블이 메모리에 있죠. 베리어블 또는 메모리에 접근할 때 메모리 몇 번 주소에 있는 얘를 가져다 줘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접근하는 방법은 운영체제를 통해 접근하게 됩니다. OS라고 하죠. 대표적인 운영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윈도우즈라던가 또는 뭐 리눅스 또는 뭐 안드로이드 이런 게 다 운영체제에 속하죠. 네,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메모리의 공간이 필요할 때는 이 운영체제라는 녀석한테 요청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운영체제가 메모리의 특정 공간을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할당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바라보는 메모리는 운영체제가 관리하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메모리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메모리 공간이 있겠지만 우리 프로그램이 바라봤을 때 메모리라는 것은 운영체제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 중에 하나고요. 자원 중에 하나고 자, 어떤 걸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기억 공간을 우리 프로그램은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로지컬한 논리적인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프로그램은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고요. 실제 이 하드웨어 메모리는 운영체제가 관리해서 여기에 어떤 매핑을 해서 관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베리어블, 변수를 선언을 했을 때 우리 이 변수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운영체제에 요청하고요. 자, 운영체제는 그 공간을 할당하게 되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운영체제에게 어떤 메모리 공간을 요청을 합니다. 프로그램 시작 시 어떤 공간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운영체제는 그 요청에 맞추어서 메모리를 할당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온 메모리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힙 메모리, 스택 메모리,
데이터 세그먼트, 그리고 텍스트 또는 코드 세그먼트라는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어떤 공간을 할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 텍스처 또는 코드 세그먼트라고 부르는 녀석은 우리가 실제로 짠 프로그램 코드 있죠. 프로그램 코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명령어들의 집합, 인스트럭션들을 저장하는 메모리 영역이에요. 자, 이 영역에는 실제 우리가 만든 어떤 코드가 들어간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짠 것 같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겠지만 어떤 오브젝트 파일 형태의 코드가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데이터 세그먼트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계속 사용되는 변수를 저장하는 메모리 영역을 데이터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태틱 베리어블, 정적 베리어블이 저장되는 공간이 데이터 세그먼트. 자, 이 영역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밀접하게 많이 알고 사용하게 될 게 스택 메모리와 힙 메모리라는 영역인데요. 그중에 힙 메모리는 우리가 동적 할당이라는 걸 할 때 다루어 볼 거고요. 오늘은 이 스택 메모리까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스택 메모리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임시로 필요한 변수를 저장하는 메모리 영역을 우리는 스택 메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역을 잡는 이 영역을 사용하는 변수를 오토 베리어블, 자동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가 메모리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은 OS한테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게 되고요. 그 할당받은 메모리는 이런 구조로 생겼다. 그 안에는 텍스트 또는 코드 세그먼트, 그리고 데이터 세그먼트, 스택 메모리, 그리고 힙 메모리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텍스트 코드 세그먼트에는 우리가 실제로 짠 프로그램이 오브젝트 코드 형태로 변환돼서 들어가 있다고 했었고요. 데이터 세그먼트와 스택 메모리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봤던 코드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저희가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고요. 우리가 OS에게 프로그램 시작을 하면서 할당받은 메모리 영역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요. 이 코드 세그먼트 영역에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올라가게 되고요. 물론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연어 형태가 아닌 오브젝트 코드 형태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코드 세그먼트에 올라가고 프로그램이 시작되게 되면은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변수 중에 첫 번째 글로벌 벨이라는 녀석은 이 데이터 세그먼트라는 공간 안에 영역을 할당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함수 main이라고 했었죠. 자, 이 녀석이 시작이 되면은 이 local 벨이라는 녀석이 이 스택 메모리라는 공간에 자신의 공간을 할당을 받게 되죠. 자,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다른 공간을 할당받게 됐는지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우선 static variable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위에서 이 함수가 시작되기 위에 선언됐던 변수가 있죠. 글로벌 벨이라는 걸 하나 선언을 했었는데요. 자, 이 녀석은 데이터 세그먼트라는 곳에 공간을 할당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함수 바깥에서 선언된 변수는 여기 데이터 세그먼트의 공간을 선언받게 됩니다. 공간을 할당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변수를 우리는 static variable, static 정적이란 뜻이죠. 정적 변수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함수 바깥에서 변수를 선언하면 이 녀석은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 안에 공간을 할당받고요. 이런 변수를 우리는 static variable, 정적 variable이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적 변수에 우리가 데이터 공간 할당 받으면요. 그 녀석은 시작과 함께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강조했듯이 변수를 선언할 때 반드시 0으로 초기화하라고 해줬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함수 밖에서 선언한 static variable 같은 경우에는 얘를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명시적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기억은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프로그램이 시작함과 동시에 이 공간을 할당을 받게 돼요. 자, 우리가 함수 밖에 있으니까 어떤 함수와도
함수에 종속적이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프로그램이 시작된과 동시에 스태틱 베리어블로서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의 공간을 할당받게 되고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언제까지 이 공간을 할당받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겠죠. 그 질문은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스태틱 베리어블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메모리를 할당받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은 계속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되는 순간에 메모리를 해지 또는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태틱 베리어블의 수명은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내내 또는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종료될 때까지가 우리 스태틱 베리어블의 수명이 되게 됩니다. 자, 스태틱 베리어블을 선언하는 방법은 함수 바깥에서 선언을 한다고 했었고요. 그 외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바로 스태틱 스토리지 클래스 스페시파이어를 써주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얘기, 스토리지 클래스 스페시파이어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정적 변수로는 글로벌 베리어블 또는 스태틱 베리어블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자, 이것에 대한 내용도 뒤쪽에서 살펴볼 수 있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자동 변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스태틱 베리어블과 반대로 이 함수, 얘가 제일 처음 시작한 함수랬죠. 메인도 함수랬죠. 네, 펑션 안에서 선언을 받는 이런 변수들은 스택 메모리 영역에 공간을 할당받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수 또는 이 중괄호로 묶여 있는 걸 우리가 블록이라고 부르죠. 블록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스택 메모리라는 곳에 공간을 할당받게 됩니다. 자, 이런 변수를 우리는 자동 변수 또는 오토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자, 이 스택 메모리 영역은 기본적으로 일단 초기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영어로 초기화해 주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얘는 언제 할당이 되느냐, 언제 메모리 할당을 받느냐 하면은 펑션이 시작되면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습니다. 펑션이 시작하면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언제 메모리를 반환할까? 함수가 시작할 때 메모리 할당 받았으니까 함수가 종료될 때 반환을 하게 되겠죠. 자, 함수가 종료될 때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태틱 베리어블 또는 오토 베리어블 또는 자동 베리어블, 자동 변수 같은 경우는 그 수명이 블록 또는 함수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이 오토 베리어블의 수명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오토 베리어블로는 로컬 베리어블이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 녀석은 왜 오토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 오토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요 함수 안 또는 코드 블록 안에서 선언된 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함수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할당이 되고요. 종료되면 공간이 자동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을 오토 베리어블, 자동 변수라고 부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스태틱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할당을 받고 끝날 때까지 해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관리되는 개념하고 좀 다르죠. 하지만 이 오토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함수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할당받았다가 끝날 때 반환되고 또 함수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할당받고 또 끝나면 자동으로 해지되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오토 베리어블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메모리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게 되는 이 에러 메시지들에 대한 어떤 감이 좀 생길 거예요. 어디가 문제구나.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자주 만난 에러 메시지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스택 어라운드 더 베리어블 뭐시기 쭉 나오면 뭔가 스택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 안에서 선언한 변수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 그중에서도 어레이라는 이름이 가진 녀석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또는 이런 메시지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거예요. 힙, corruption detection. 뭔가 힙이 뒤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힙이라는 영역에 우리가 잡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힙이라는 영역에 잡은 어떤 변수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에러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바라본 메모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프로그램이 바라봤을 때 메모리가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태틱 베리어블과 오토 베리어블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스태틱 베리어블은 메모리 공간 중에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의 공간 할당받게 되고요. 반면 오토 베리어블은 스택 메모리의 공간을 할당받게 됩니다. 자, 그 수명을 보면요. 라이프 타임을 보면은 스태틱 베리어블 계속 있는 거죠.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즉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계속 고정돼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스태틱 베리어블의 라이프 타임이고요. 반면에 오토 베리어블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함수가 또는 블록이 시작될 때 자동으로 할당됐다가 자동으로 해지되고 또 다른 함수가 시작하면 또 자동으로 할당됐다 자동으로 해지되고 즉 블록의 시작부터 종료까지가 그 변수의 라이프 타임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화 같은 경우는 자, 스태틱 베리어블은 0으로 자동으로 초기화 된다고 했었고요. 오토 베리어블은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즉 어떤 말이냐? 우리가 어떤 스택 안에 메모리를 공간 할당 받았다가 반납했다. 할당 받았다가 반납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그럼 할당을 받았을 때 그 이전에 들어있던 값이 쓰레기 값으로 가베지 밸류로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즉 초기화가 없고요. 가베지 밸류가 들어있다. 무슨 말이냐? 반드시 초기화를 하고 사용을 하자, 습관을 들이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도 0으로 초기화되지만 기본적으로 0으로 초기화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그 예기치 못한 논리적 오류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스태틱 그리고 오토 베리어블의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에서 한번 그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이 코드 우선 메인 함수를 보면 이 inc라는 펑션을 3번 호출을 하네요. int라는 펑션을 3번 호출을 하고요. 자, 그 inc라는 녀석 안에 들어가 봤더니 increment라는 뜻이겠죠. 늘리는 거. 자, a도 늘려주고 b도 늘려주고 c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얘를 늘리기 전에 a, b, c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출력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LBC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펑션 안에서 두 개의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a인데 얘는 static이라는 storage class specifier를 앞에 붙여 주었습니다. static int a로 선언을 했고요. 즉 무슨 말이냐? 얘는 static 베리어블로 선언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변수 b는 그런 게 없죠. 여기가 없다면 그 우리가 함수 안에서 이 녀석을 선언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디폴트가 오토고요. 얘가 생략이 된 거고요. 여기 앞에 오토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명시적으로 써주셔도 되고요. 자, 이 녀석이 생략이 된 거고 오토의 int 그리고 b인 거죠. 즉, 얘 같은 경우는 오토 베리어블이죠. 오토 베리어블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태틱 베리어블이니까 얘는 어디에? 데이터 세그먼트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오토 베리어블은 이 함수가 시작이 되면은 스택 메모리에 공간을 할당받는다. 그리고 이 함수가 끝나면 이 녀석을 해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같은 함수 안에서 선언을 했는데 하나는 스태틱으로 하나는 오토로 선언을 해서 A, B라고 뒀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바깥 어느 함수에도 속하지 않는 이 영역에 C라는 녀석을 잡았고요. 자,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스태틱 베리어블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데이터 세그먼트 안에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변수가 있고 잉크가 호출이 되면 그 현재 값을 출력한 후에 이 녀석을 하나씩 늘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우리 메인에서는 얘를 한 번, 두 번, 세 번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제일 첫 번째 잉크가 호출이 됐다라고 해보죠. 첫 번째 호출이 되면은 자, 현재 모두 다 0으로 초기화를 해줬네요. 아주 잘했네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자, 해준 다음에 출력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네, 모두 다 예상을 할 수 있듯이 다 0이 출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수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수행을 할 때는 이 녀석을 출력하고 우리가 하나씩 늘려줬죠. 하나 늘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실행을 하면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요? 네,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A는 1이 됐고요. C도 1이 됐네요. 근데 B는 0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룬 내용 안에 다 들어있죠. 자, A 같은 경우는 함수 안에서 선언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static이란 이름으로 앞에 그 storage class specifier를 붙여줘서 얘를 static variable로 선언을 했고 얘는 데이터 세그먼트 안의 영역 안에 있고요. 자, 이 녀석의 수명은 예,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죠.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니까 값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뿔뿔 해줬던 A죠. 여기서 뿔뿔 해줬던 값이 유지가 돼서 1이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함수 밖에서 선언을 해서 얘는 스태틱 베리어블이고요. 데이터 세그먼트 안에 영역이 존재하고 그 수명이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이니까 값이 유지가 돼서 증가된 값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B라는 녀석은 우리가 요 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콜일 때 이 B 안에 들어와서 출력을 하고 뿔뿔하긴 했는데 하나 늘려주긴 했는데 이 함수가 끝나는 순간 이 B라는 메모리 공간은 해시가 되죠. B 해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잉크 호출을 해서 다시 들어왔을 때 생성된 B는 얘는 새로운 B죠. 새로운 녀석이기 때문에 다시 0으로 초기화되고 실행이 되기 때문에 0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실행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해보죠. 자, 세 번째 했을 때는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요? 자, 이제 다들 예상하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A와 C는 그 수명이 프로그램의 시작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스태틱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스태틱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값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면 B는 오토 베리어블이죠. 얘는 스택 메모리 영역에 있는 오토 베리어블이고 수명이 함수의 시작에서 끝이기 때문에 다시 생성이 돼서 값이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새로운 B죠. 요 B와 요 B와 요 B는 서로 다른 B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0으로 출력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스 코드 직접 한번 코딩해 보시고요. 이 녀석들이 왜 이런 결과값들을 출력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이 스태틱 베리어블과 오토 베리어블이라는 관점, 그리고 어느 메모리 영역에 생성이 되는가 하는 거, 그리고 그 수명까지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시면 이 녀석이 왜 이런 결과값들을 출력하게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중에 뭐 제가 중간중간 스토리지 클래스 스페시파이어라는 걸 중간중간 얘기를 했었죠. 조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토리지 클래스 스페시파이어 저장하는 거죠. 스토리지의 영역을 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수의 저장 유형을 정하는 거예요. 어느 공간에 할당된지를 정하는 앞에 어떤 일종의 키워드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앞서 봤던 거 static 쓰는 건 앞서 봤었죠. static 한 다음에 변수를 선언하면 이 녀석은 static variable이 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수 밖에서 변수를 선언할 땐 디폴트가 static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auto variable이라는 거 배웠죠. 우리가 어떤 함수 안에서 선언을 하면 디폴트가 오토가 되게 되고요. 거의 항상 생략하고 쓰는데 이렇게 붙이고 변수를 선언해도 괜찮다. 이건 또 오토라는 녀석이다. 오토 베리어블을 선언하는 거고 스태틱 베리어블을 선언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두 가지가 나오네요. 레지스터라는 녀석이 나오고 익스턴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자, 익스턴이라는 이 녀석은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우리의 변수의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좀 다루어 볼 거고요. 이 녀석만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레지스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변수를 선언할 때 레지스터하고 이 변수를 선언을 한다면 이 변수를 레지스터 메모리에 저장을 해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지스터 메모리는 또 뭐냐라고 하면요. 저희가 그 컴퓨터 시스템이 가진 저장 공간의 대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맨 아래층에 하드디스크 또는 뭐 SSD도 같은 개념이고요. 안에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메모리라는 공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메모리라고 했었죠. 이 공간이 있고요. 그거 외에 이게 CPU거든요. 이 CPU 안에 보면은 캐시라는 영역이 있어요. 자, 이 캐시라는 영역이 있고요. 자,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컴퓨터 구조나 아니면 뭐 운영체제 이런 걸 배울 조금 자세히 보게 될 거고요. 그것보다 더 안에 여기 이렇게 보면 코어가 있죠. 이 코어 안에 보면은 색을 좀 바꾸면 여기 또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요만하게 있거든요. 자, 이 메모리 공간은 우리는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즉 CPU 코어와 가장 가까운 영역에 있는 메모리 공간이고 가까이 있으니까 당연히 빠르겠죠. 빠른데 빠르면 비싸겠죠. 비싸니까 공간 크기가 작겠죠. 자, 빠르고 공간의 크기가 작은, 사이즈가 작은 아주 비싼 메모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변수 공간을 잡아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변수라면은 여기다 넣어놓는 게 유리하겠죠. 퍼포먼스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 레지스터에 잡아줘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레지스터 메모리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의 크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요청을 해도 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얘를 자주 쓰는 걸 안다면 요청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로 변수를 선언하면 레지스터 공간에 할당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오토로 선언해 놓은 변수들이 컴파일러에 의해서 일부가 레지스터 공간 안에 자신의 공간을 할당받게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우리 스토리지 클래스 스페시파이어에 대한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변수 그리고 메모리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었고요. 거기서 나온 게 스태틱 베리어블, 오토 베리어블이란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변수를 구분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메모리 영역, 다른 말로 하면 변수의 수명에 따라 구분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구분 방법으로는 변수가 어느 범위까지 접근이 가능한가라는 변수의 범위, 변수 접근 범위를 가지고 구분을 해보면 글로벌 베리어블이냐, 전역이냐, 로컬 베리어블이냐, 지역 변수냐라는 이야기로 한번 변수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변수의 범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이 변수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